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의 하나로 2021년 2월 24일 1차로 공개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물량이 7만 채에 달하는 데다 서울 도심과 20에서 45분이면 닿는 거리에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 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결실을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쌓인 주민 불만,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은 주변 일대의 교통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토지 보상 방안 마련과 신속한 주민 불만 해소 방안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위치와 개발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입니다. 2010년 이후 호재가 많았습니다. KTX 광명 역세권 지구 입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본격화, 이케아, 코스트코 등의 개장, 인근 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이사대책 발표 전부터 영순위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진 임야조차 3.3제곱미터당 200만원 하던 땅값이 250만원으로 보름새 15%가량 올랐습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는 3.3제곱미터당 300에서 350만원 선에서 한 달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노은사동 일대 농지는 3.3제곱미터당 170만원 선으로 도로에 접했으면 200만원, 대로변이면 3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보상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2010년 택지개발지구로 처음 지정될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보상 추정액은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면적은 1271만 제곱미터로 당시에 1740만 제곱미터보다 4분의 1 이상 줄었지만 보상비는 더욱 늘어나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토지 보상비는 결국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풀링 현금은 주변 부동산을 자극하기 일쑤입니다. 싼 값의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상비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공공택지지구 중 보상금에 대해선 논란이 없었다며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 차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흐름은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 보상을 선호한다며 현물 보상을 통해 현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대토 보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신 주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대토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높여주는 당근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려되는 고분양가에 대해서 시세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지분 적립형, 환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분 적립형은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에서 15%씩 균등하게 나누어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환매 조건부는 공공기관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직접 맡아 시세의 3분의 2 수준의 분양을 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임대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부족한 실소유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저리 대출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 공유형과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해주고 매각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까지 분담하는 손익 공유형 등이 있습니다. 주민 반대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계획이 무산됐던 이유도 주민 반발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가 막판에 제외된 데에는 지역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신도시에서 값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활발한 광명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특별관리지역이고 철산 하안동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 7만 채가 쏟아져 나오면 공급 과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에 매달려온 주민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 주민연합체는 24일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대흔드는 중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광명시흥에 재개발 11곳, 재건축 4곳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2022년에 분양이 끝난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에 민간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최종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물량 중에서 40%인 2만 8천 가구는 민간 분양에서 나오고 나머지 물량 중 1만 8천 가구는 공공 분양에서 나오게 됩니다. 법령으로는 공공임대 물량이 35% 이상, 공공 분양이 25%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틀에서 지구계획을 확장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물량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 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에서 8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건설사 등이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도 광명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서부 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과 신안산선, 제2경인선, GTX-B 등 6개 노선이 광명시흥에 붙으면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의심 반입니다. 신도시 입주 전까지 교통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GTX-B 노선과 제2경인선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우려가 많습니다. GTX-B 노선은 현재까지 공개된 A에서 C 노선 중 유일하게 강남을 지나지 않아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노선입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첫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씨가 0.33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고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수요까지 더하면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2경선도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타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LH는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교통사업으로 속도가 빠르다며 GTX-B 노선과 제2경선 또한 경제성이 충분하고 1호선, 2호선, 7호선과 신안선선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30만도 되지 않는 지역에 기존 광명 뉴타운 재개발 4만 가구, 철산주공 재건축 1만 가구, 이번에 7만 가구까지 더해지면 물량폭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로 신도시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거래만 묶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큰 숙제입니다. 광명시흥 교통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2경인선은 먼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다 광명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묶인 바가 있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되면 신도시가 조성되는 광명시보다 오히려 서울 구로구에 더 큰 호재라는 말도 나올 만큼 예민한 사항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본 청약에 앞서 2023년 사전 청약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만약 실수자라면 지금부터 광명시에 전셋집을 구해보면 청약에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서 본 청약 시점까지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